여러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깜빡이가 더 이상 아래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깜빡이가 올라왔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브레이크 램프를 아래쪽에 붙였네. 아, 나 진짜.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 코드명 LX3가 드디어 유출됐습니다. 지금 팔고 있는 팰리세이드 이거 페이스리프트 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 무슨 신형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보통 차가 새로 나오면 한 3-4년 후면은 원래 페이스리프트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 지나면 풀체인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리프트 나온 지 2년 됐잖아. 그러면 지금 딱 나올 때 된 거죠. 안 그래도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차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팰리세이드 처음 나오고부터 10위권 안에서 좀채 벗어나지 않던 차였는데 뭐 1등 SUV 이런 적도 있었고, 근데 뭐 소렌토 신형 나오고 거의 다 신형 산타페까지 나오면서 판매량이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크기도 훨씬 커지고 디자인도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저께 22일에 미국 커뮤니티 GM 어소리티에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요. 사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다고 해요. 아니, 팰리세이드라는 게 원래 이런 차였는데 이게 이렇게 변한다고? 이거 무슨 모하비 같은 느낌도 있고 신형 산타페 같은 느낌도 있고, 가장 안 닮은 차가 아마 팰리세이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새로운 팰리세이드 어떤 자동차로 거듭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대형 SUV라는 것이 좀 묘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SUV 시장은 팰리세이드 나오기 전과 후로 완전히 갈린다고 볼 수 있죠. 팰리세이드가 나온 시점만 해도 어땠어요? 소형 SUV 돌풍이었습니다. 준중형 SUV 투싼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큰 차 원하는 사람들이나 뭐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들 타는 거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차 좋아한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큰 차는 없었던 거죠. 이제 팰리세이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의 생각이 전체적으로 한 등급씩 높아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국내의 소비자들 레저에 대한 열망도 꽤 커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짐도 넉넉하게 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공간에 대한 욕구가 정말 강해요. 가정의 대부분은 4인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4인 가족이 집이 거의 없죠. 2인 가족, 심지어는 1인 가족이 정말 많아졌죠. 최근 들어서는 1인 가족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 2인 가족, 4인 가족 수가 오히려 가장 적다고 해요. 집들의 형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4인 가족이 있을 때는 마루가 큰 게 있고 방들이 여러 개 있었어. 집이 일단 넉넉했죠. 근데 요즘 들어서 각자 집을 나가서 혼자 살게 되면서 집이 다 조그매. 집에다 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 어지간하면 한 평이라도 더 넓은 집을 구하려다가 좌절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혹시라도 이거 차에다 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명밖에 안 타는 공간이야?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다 안 쓰네? 버리는 거야? 그럼 어때요? 공간이 없는 거보다는 넉넉하게 공간이 있는 게 낫지. 아니, 값은 똑같은데 공간이 더 커? 그러면 그거 무조건 그게 더 좋은 거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큰 공간 대비 저렴한 가격이 첫 번째 인기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키우면 안 되죠. 당연히 크기도 크면서 그만큼 멋있는 디자인, MPV가 아니라 SUV 디자인을 적절하게 넣었다는 거, 그게 또 팰리세이드의 인기 모델 비결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리고 팰리세이드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대형 SUV들, 대형 MPV 나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전에 스타렉스 후속이던 스타리아 이거 엄청 크게 나왔잖아요. 그래도 받아들여지고, 카니발도 엄청 커졌는데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들 다 팰리세이드가 거둔 성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찍힌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진들 이렇게 찍혔습니다. 외관 보면은 그릴이 어마어마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눈이 쌓인 곳에서 찍혔는데, 이게 뭐냐, 보통 이런 식으로 사진이 찍히면 옛날 같으면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뭐 이런 동계 테스트 하는 곳에서 찍힌 거예요. 근데 이번에 찍힌 사진은 아무리 봐도 핀란드 같진 않죠. 이거 미국에서 찍은 건데 본의 아니게 요즘 이상한파로 인해서 동절기 테스트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팰리세이드는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 테스트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위장막을 너무 많이 씌워서 제대로 차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실루엣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선이 굉장히 선명하고 각진 박스 느낌을 이어가고 있죠. 우선 전면부를 보면요, 현행 모델보다 훨씬 더 딱 써있죠. 현행 모델은 약간 구부러져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이건 그냥 박스 그 자체야. 딱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주간주행등, 기존에 있었던 주간주행등도 새로우긴 했지만 일단 그 면적도 커지고 더 강인한 느낌으로 세로로 빡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릴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기존 팰리세이드 그릴도 상당히 컸는데 이번 그릴도 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정말 마지막 가솔린 시대를 모두 불사르겠다 이런 느낌의 거대한 그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릴 자체의 형태는 기존에는 뭔가 이렇게 블럭의 형태, 번쩍이는 패턴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젠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네요. 이제는 약간 안쪽이 잘 들여다 보이는 느낌, 그릴이 막고 있지만 그 안쪽에 있는 라디에이터까지 다 보이는 느낌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야, 이게 팰리세이드 맞아? 이걸 왜 팰리세이드라고 하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존하고 다른 느낌이네요. A필러, 루프, 사이드 윈도우 이런 것들 모두 그대로 직선을 쓰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특징적인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기아차 같다는 느낌도 들고, 전체적으로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먼저 떠오르는 차는 아무래도 현대 산타페입니다. 신형 산타페하고 디자인이 상당히 닮았다,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휠하우스 안쪽이 이렇게 둥근 형태이긴 한데 보통 SUV들을 보면 오프로드 SUV들의 형태는 휠하치가 약간 네모지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둥근 형태로 공기역학을 고려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 가장자리에 보면 조금 더 클래딩 같은 것이 조금 더 튀어나와 보이는데 이 부분에는 약간 네모난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7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지던데 아이오닉 7하고 또 닮은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기가 굉장히 커진 느낌이 듭니다. 휠 베이스도 더 길어지고요. 처음에 팰리세이드 디자인을 봤을 때는 멧돼지 디자인이다, 멧돼지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멧돼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굉장히 강인하고 단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최신 산타페하고 나란히 놓고 보면 기존 팰리세이드는 약간 좀 쭈글쭈글해 보입니다. 약간 옛날 차 느낌이 확 들어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디자이너의 의도입니다. 기존 차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디자인의 방향성을 기존 걸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롭게 딱 바꿔버리면 기존 차가 엄청 낡아 보이는 효과를 주게 되죠. 아시다시피 이 패션 업계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일제히 분위기를 다 바꾸는 거. 바지는 뭐 넓은 게 올해 유행이에요, 좁은 게 유행이에요, 상의는 짧은 게 유행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들 연초에 보면 패션쇼하고 패션쇼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하면 모든 브랜드가 다 일제히 그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유행이네, 기존 거 입으면 좀 부끄럽네, 그래서 새로 사게 되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의도적 노후화 아니면 뭐 계획적 진부화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디냐? 그게 자동차입니다. 처음에 이 의도적 노후화를 만든 게 GM 회장 알프레드 슬론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CEO였어요. 1920년에 GM의 회장이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어땠나? 미국은 자동차를 너무 많이 샀습니다. 왜냐면 포드가 모델 T를 저렴하게, 정말 저렴한 자동차로 내놨는데 그게 190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남짓 누구나 살 수 있게 자동차를 팔다 보니까 거리에 있는 차가 다 모델 T야. 몇 대를 팔았냐? 무려 1500만 대를 팔았습니다. 아니 1500대도 대단한데 그 시대에 야 대단하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차 있는데 왜 또 사? 이런 얘기 하겠죠. 20년대라고 했잖아요. 20년이 어떤 해입니까? 아시겠지만 광란의 20년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전쟁하느라고 다 폐허가 됐어. 근데 미국은 거기서 전쟁에 나가긴 했지만 본토에서 싸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가서 다 싸우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호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은 엄청나고, 게다가 그 전까지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1차 대전 끝나고 보니까 뭐야, 우리가 쟤네를 이겼네? 우리가 톱이야? 세계 1등이 나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때 미국 어느 정도 성장이냐면 1년에 9% 이상씩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으면서 아주 미친듯이 화려한 시기를 맞았죠.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 보셨어요? 위대한 개츠비에서 이렇게 디카프리오가 짠하는 그거, 거기서 막 휘황찬란하고 막 불꽃놀이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 시대, 그 시대에 라디오가 처음 대중화된 시대. 그래서 매스미디어라는 말이 나오고 헐리우드에서 막 영화가 막 나오고 막 돈을 막 뿌려대던 시대. 그 시대에 차가 다 똑같이 포드 모델 T? 돈이 그렇게 많은데 다 똑같은 차를 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 GM의 알프레드 슬론 CEO는 생각했습니다. 야, 차를 팔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 차 얼굴만 바꿔서 또 팔면 되겠네. 사람들 돈이 남아도니까 디자인 바꿔서 팔면 또 살 거잖아.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서 계속 기존 거는 낡은 것으로 보이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패션 업계가 다들 그렇게 하듯이 자동차도 패션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사실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그전엔 당연한 거였습니다. 유럽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이런 유명 브랜드들은 당연히 자동차를 패션처럼 럭셔리하고 색다르고 과시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부자가 아니면 절대 못하는 물건으로. 쓸데없는 말씀 죄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팰리세이드 이런 식으로 각지게 나온 거, 그리고 산타페가 이렇게 각지게 나온 거,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아, 당연히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유행은 돌고 돕니다. 그래서 지금 팰리세이드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산타페하고 세트로 방향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기존에 둥글둥글한 건 다 옛날 걸로 보이게 하자. 이제는 선을 명확하고 선명하고 이렇게 미래적으로 만든 자동차가 현대적인 자동차고, 기존 둥글둥글한 거 타던 사람들은 다 이제 새 차 사야 되겠구만, 요렇게 느끼게 하자라는 거죠.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건 수직으로 서 있을수록 그 안에 공간을 더 넉넉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각진 디자인을 했을 때 실내 공간이 더 넓어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팰리세이드는 플랫폼도 완전히 바뀌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팰리세이드 플랫폼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2세대 플랫폼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팰리세이드가 나온 지 벌써 18년에 18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한 6년째 된 차인데 3세대로 다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런데도 2세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무게도 더 무겁고 안전성도 떨어집니다. 팰리세이드 지난번에 충돌 테스트에서 뒷좌석의 안전성을 푸어를 받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뒷좌석인데 이걸 어떻게 푸어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 3세대 플랫폼이 되면서 훨씬 더 안전한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세대 플랫폼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넓게 뽑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팰리세이드를 보면 이상하게 산타페보다 좀 높다는 느낌이 듭니다. 차에 올라탔을 때 시트 포지션 자체가 높아서 머리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작게 느껴져요. 공조장치 부분도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실내장이라든지 머리 공간이 더 작게 느껴지는 거,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도 이제 3세대 플랫폼이 되면서 훨씬 개선될 수 있겠죠. 기존 팰리세이드는 전장이 4995 그리고 휠베이스는 2900 정도였는데 신형 모델로 바뀌면서 전장은 5m를 넘을 걸로 예상되고요. 지금 아이오닉5가 3m니까 휠베이스 3m 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가 길어지면 뭐가 필요하냐? 저는 후륜 조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후륜 조향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유턴할 때, 주차했다 뺐다 할 때 너무 힘들어. 지금 우리 EV9이 있는데 주차장에 한번 들어가려면 이거 엄청 일입니다. 한 번에 들어간 적이 없고 몇 번을 해야 되고, 야, 무슨 스타렉스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길어요. 차체가 전장도 길어지고 휠베이스도 더 길어지겠지만 한 가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전고가 전보다 조금 낮아지는 것 같이 보여요. 일반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길고 가라앉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3세대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도 더 낮고 엔진의 위치도 더 낮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차체의 높이를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팰리세이드가 이상하게 좀 올라타는 느낌이었다면 이젠 그런 거 아니라 도시에서 주행할 때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각지게 만들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가 둥글고 유선형이고 뭔가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많이 넣게 되면 차가 아기자기하게 효과가 많이 생겨요. 그냥 철판만 갖고서도 차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거죠. 근데 각지게 만들려면 일단 면 자체가 단순해야지 각이 져 있잖아. 각이 져 있는데 면이 꾸불꾸불꾸불하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G바겐의 옆에 캐릭터 라인이 막 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할 수가 없고, 이렇게 산타페라든지 이런 거 옆모습이 정말 산뜻하게 그냥 심플함 그 자체, 그걸 가지고서 멋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자동차들은 디자인을 잘못하면 차가 너무 심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램프 디자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램프 디자인이라든지 여러가지 액센트를 화려하게 해야지만 그런 어색함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램프 디자인을 보면 꽤 예쁘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램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속단하기 이릅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로 패턴이 보인다기보다는 아직은 테스트용 부품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느낌은 확실히 아니겠죠? 일단 전면의 램프도 굉장히 화려하지만 후면에도 램프 영역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그리고 또 산타페에서 우리가 뒷문에 정말 많은 영역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부분이 열리는 거,
여기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열리도록 지퍼가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전체가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있네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산타페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테일램프가 이렇게 산타페처럼 뼈다구 테일램프 있냐고? 그건 아니겠죠. 에이, 설마. 뭔가 세로로 생긴 램프로 보여지는데요. 앞쪽에 헤드램프가 이렇게 세로인 것처럼 뒤쪽에 테일램프도 이렇게 세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테일램프가 세로로 가게 되면 트렁크 열었을 때 같이 올라가는 위치에 램프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램프가 같이 올라가 버리면 비상등 안 보이게 빨간불이 어쨌든 보여야 되잖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아래쪽에 있는 램프가 별도로 보이지 않는데 그 얘기는 아마도 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 안쪽에 따로 또 램프를 달 게 아닌가, 램프 하나가 더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아우디라든지 이런 차들 이런 식으로 트렁크를 열어도 거기 램프가 하나 더 있게 별도의 숨은 램프를 하나 만들어 놓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깜빡이가 더 이상 아래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깜빡이가 올라왔네. 깜빡이가 지금 최상단으로 올라갈 게 아닌가 싶어요. 뒤쪽에 이렇게 세로형 램프 중에서 위쪽에 깜빡이가 달려있는 것 같네요. 근데 그런 희소식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브레이크 램프를 아래쪽에 붙였네. 나 진짜 깜빡이보다 브레이크 램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앞차에다 막 똥침 놓고 막 할 거잖아요. 팰리세이드 앞에 보닛이 굉장히 높잖아요. 보닛이 이렇게 높을 때 앞차에 바짝 붙으면 요 테일 램프가 보닛에 살짝 가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바짝 붙으면. 근데 그때 앞차에서 제동할 때 안 보이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위에 하이포지션 스톱 램프 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그렇게 바짝 붙으면 안 되지. 안전거리 유지하라는 깊은 뜻인 것 같고요. 뒷유리는 살짝 고마운 면도 있습니다. 저희 산타페 탈 때는 뒷유리가 거의 서 있어서 저희 지하주차장에 넣으면 뒷유리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가슴 아프다. 근데 이제 뒷유리가 살짝 이렇게 휘어 있어서 저희 지하 주차장에도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에도 어지간한 기계식 주차장에 넣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계식 주차장, 대형 주차장에 넣어도 정말 간당간당하게 넣을까 말까 하게 딱 흔히 말해서 저스트하게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하니까 아마도 기계식 주차장은 포기해야 되는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팰리세이드는 그러면 어떤 차하고 경쟁하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산타페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소렌토도 있지만 같은 식구 산타페를 넘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일단 산타페 처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외관은 팰리세이드가 더 큰데 실질적인 실내 공간 팰리세이드하고 산타페가 거의 비슷했던 거예요. 처음 산타페가 나왔을 때 실내 공간이 너무 크게 나와서 와, 이건 너무 크다. 현대차 분들 혹시 팰리세이드는 그럼 단종하나요? 했더니 답변은 에이, 그럴 리가요. 그만큼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팰리세이드인데 이걸 단종할 이유가 있나? 풀체인지 내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가솔린차 없앤다며 전기차로 다 전환하신다면서요. 대체 언제 전환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오닉 7 있잖아요 하시더라고요. 하긴 그렇죠. 아이오닉 7 전기차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유선형의 자동차, 전기차로 멀리 가는 자동차, 독특한 느낌의 자동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오닉 7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니다, 나는 좀 가솔린에 좀 전통적인 SUV를 원한다 라는 분들은 팰리세이드로 오면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그만큼 현대는 지금 전기차에 올인한다 이런 것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렇게 전기차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전기차와 가솔린을 함께 내놓는 이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전환한다면 그 준비도 돼 있고, 만약에 전환이 늦어지더라도 내연기관 충분히 팔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팰리세이드의 파워트레인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전기차는 아닙니다. 전기차는 아이오닉 7이 있어요. 그거 사면 되죠. 하이브리드가 된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의 주력이 기존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딱 두 가지, 3.8L 가솔린 아니면 2.1L 디젤이 있었어요. 근데 2.1L 디젤은 너무 둔하고 너무 작고, 그리고 3.8L 가솔린은 너무 크고 연비도 안 좋았죠. 아니, 팰리세이드는 어지간하면 아빠가 타는 차잖아요. 아빠가 애들 키워야 되는데 지금 연비가 6, 7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타고 다녀요? 그래서 요번에
당연히 신형 나오면서 디젤은 사라지게 됩니다. 산타페도 신형 나오면서 디젤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주력 차종, 주력 파워트레인은 뭐다? 2.5L 하이브리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도 당연히 하이브리드로 전환한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정도 급의 자동차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중에서 하이브리드가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판매 대수에서도 70% 이상이 하이브리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신형이 나오면 무조건 하이브리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2.0L 하이브리드는 조금 부족하다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디젤도 2.2L인데 2.0L 하이브리드면 좀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했던 거고요. 저 산타페에도 1.6L 터보 하이브리드 충분하다면서요. 아니, 사실 충분합니다.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신형 하이브리드, 좀 대배기량 하이브리드로 친환경차 혜택도 받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좀 여유로운 출력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2.5L 하이브리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 있는 경쟁 모델 중에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하이브리드 있고요. 그리고 미국 GM의 트래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도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이브리드 나와야 되죠. 1.6L 터보 하이브리드보다 2.5L 터보 하이브리드가 더 친환경이지도 않을 텐데 어째서 친환경을 위해서 2.5L를 넣어야 되냐?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환경차 인증이 조금 애매해요. 2000cc 이하와 2000cc 이상의 친환경차 인증 연비가 다릅니다. 연비 규정이 달라서 2.0L 이하인 경우는 14.3km/L를 넘어야지 친환경차 인증을 받고요. 그래서 143만원의 최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2.0L가 넘는 배기량이 조금 큰 자동차는 연비 규정을 조금 완화해 줍니다. 13.8km/L를 넘으면 친환경차로 인정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배기량이 커지더라도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토요타 하이랜더, 하이브리드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하이랜더의 판매량은 연간 17만 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팰리세이드는 작년 미국에서 8만 9천 대밖에 못 팔았어요. 포드 익스플로러도 18만 대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반타작 수준밖에 못한 거죠. 하이브리드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기존의 3.8L 엔진, 이거 배기량이 너무 높아서 세금도 비싸고 연비도 안 좋고 여러가지로 부담들이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3.8L를 탄다? 야, 요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은 아마 세타3 2.5L 터보 엔진을 넣을 걸로 예상돼요. 그러니까 같은 블럭을 하이브리드에도 넣고 일반 가솔린에도 넣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8L 그리고 V6 엔진은 이제 서서히 단종시키는 분위기로 가겠죠. 아, 3.8L가 팰리세이드하고 같이 시작된 엔진이다? 야, 그렇게 치면은 약간 단명한 엔진이네. 자, 그래서 이 차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 올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사실상 어렵겠죠. 차세대 팰리세이드 출시일 내년이라고 합니다. 아, 올해 6월에 부산 모터쇼 있는데 여기서 아마 쇼카나 콘셉트카 같은 거 하나 보여주고요. 내년 3월에 서울 모터쇼 있는데 거기서 양산 모델 보여주고 판매 개시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팰리세이드 지금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내년 3월까지 기다려 보시는 걸로. 자, 팰리세이드 디자인 굉장히 멋지잖아요. 하이브리드까지 나오면 정말 대박일 것 같고 인테리어에 뭔가 와우 팩터 같은 걸 좀 집어넣어 줄 것 같아요. 오,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요소들을 어떻게든 안에 넣어 줄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대박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데 한 가지 팰리세이드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차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 지금 미국에서 그런 대로 잘 팔리는데 차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신형 나오면 더 부족할 걸로 보고 있어요. 텔루라이드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차인데 현대 팰리세이드는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차가 얼마나 많이 팔릴지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팰리세이드는 미국 시장에서 계속 판판이 텔루라이드한테 집니다. 텔루라이드는 작년에 11만 대를 넘게 팔았는데 팰리세이드는 8만 9천 대 팔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씩 밀리는 거죠. 더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작년 3월에 현대차 울산 4공장 노조가 대의원 회의를 열고 팰리세이드 생산량 조정과 관련해서
사측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팰리세이드 증산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노조가 2021년에 도장을 꽝꽝꽝 찍었다는 거예요.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증산은 잘 안 된다고 해요. 노조에서 내부적으로 증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 했더니 울산 사공장이 10년 전에 증산을 한번 해봤는데 증산을 하고 특근하자고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시장에서 생각보다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하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바꿨다는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생산 계획을 갑자기 축소하면 어떡해, 그러면 나 특근했는데 특근하다 말고 나는 휴가를 가야 돼? 이러면서 노조 내부에 증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다, 그래서 증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기억이 좋지 않아서 증산을 안 한다? 그래서 노조한테 아니 그러면 특근하거나 이런 거 말고 조금만 더 빨리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나사 좀 빨리 줘주고 좀 빠르게 넘겨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볼까?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오닉 7을 울산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요. 지금 아이오닉 7 아산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를 막 하고 있죠. 근데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게 해달라, 그러면 팰리세이드 빨리 생산해줄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한 끝에 울산 5공장에서 실제로 팰리세이드를 더 많이 생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팰리세이드 어느 정도 더 생산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근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죠. 미국 시장이 주력 시장인데 생산을 미국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차 미국 법인에서는 이거 이렇게 물량이 없을 거면 우리가 직접 생산하겠다, 이거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미국 알라바마 공장에서 생산하게 하든지 이 북미 지역에서 어떻게든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팰리세이드를 우리나라와 미국이 둘 다 생산하기에는 물량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이 차가 연간 30만 대 이상 팔리면 그러면 양쪽에서 생산해도 되지.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가 팔리는 곳은 미국과 한국밖에 없고 지금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생산을 하게 허용할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디자인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디자인은 미국 사람들 뿐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단정하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기존에는 넘보지 못했던 유럽 시장도 어쩌면 문을 두드려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차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 열리고 있는 중동이라든지 호주, 인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하는 곳 중국 시장까지도 우리가 뚫을 수 있다면 팰리세이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할 게 아니라 미국 공장, 유럽 공장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